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를 분석을 해볼 텐데, 동국대학교에서 이번에 발표한 수시 모집 요강과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가 이제 모아왔으니 아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에 속한 두드림, 학교장 추천인재, 논술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수능 최저는 논술전형만 이제 해당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서는 미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논술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등급을 이제 논술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씩은 다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논술만 잘 본다라고 해서 절대 선발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를 꼭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논술만 준비하고 수능은 최저도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동국대학교 전형별로 이제 주요 변경 사항을 좀 알아볼 텐데, 기존에 이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가 60%로 등급이 정량 평가가 되고 서류 평가가 이제 정성 평가로 40%가 반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학교장 추천 인재 동국대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이 교과 등급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아마 이거 보시면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말 놀랄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하나인 두드림 전형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드림 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지원 동기, 자기주도 학습 능력, 전공 적합, 인성을 학생들의 이제 평가 항목으로 지금 제시해 놨습니다. 두드림 전형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컨설팅을 하고 합격을 시켜본 결과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이 기초 학업 역량 그리고 이제 전공 수학 역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업 능력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애초에 내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선발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등급이 높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등급보다는 원점수 평균 편차 분석해서 여러분의 성적을 이제 학교도 분석을 하고 그 학교에서 학생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까지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동국대학교 이 두드림 전형의 면접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 질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서 면접을 대비해 주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면접이랑 뭐 자기소개서 잘 쓰면 붙을 수 있나요? 요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잘한다라고 붙지 않습니다. 애초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다 잘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한 친구들은 그냥 다 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서, 사실 여기서의 변별력은 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국대학교가 강조하고 있는 이 생활기록부 어떤 영역들이 정말 중요한지를 한번 저랑 분석을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전공적합이라는 건 전공 관련 동아리를 하는 것만 전공적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그 전공에 대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학생이 활동해줬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전공적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생활기록부는 기본적으로 학적사항부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간단하게 이거는 동국대학교에서 다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이 영역들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모든 표를 받은 항목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동아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는 학생들의 성적과 그에 따른 이제 세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초 학업 역량적인 부분과 전공 수학 역량을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본다면 동국대학교에서 말하는 이 기초 학업 역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교과들의 학업 수학 역량 평가인데, 교과 성적과 세특을 활용해서 정성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성평가는 원점수 평균 편차를 교과목마다 분석을 한다라는 이야기고, 전공 수학 역량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을 지원하면 그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을 대학에서 배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것과 관련된 기초적인 교과를 학교에서 이수를 했고,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았는지를 이 교과 성적과 세특을 활용해서 정성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애초에 내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붙을 수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례를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좀 가져왔는데, 이 빨간 박스 친 거를 좀 읽어보면, 자, 애초에 공대에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에게는 기하라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를 잘하고, 그리고 기하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돼서 이 친구는 굉장히 우수하네, 기본 교과 학습 능력이 굉장히 괜찮구나, 뭐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교과 학습을 평가할 때는 교과 등급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그러니까 성적표에서 볼 수 있는 그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편차를 정말 세부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게, 기하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만약에 고급 수학을 이수했다, 그럼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친구는 그냥 과목 이름 자체가 멋있고 간지나서 고급 수학을 선택했구나, 뭐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정말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과 선택은 결국에 위계라는 게 있는데, 이 위계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 1, 2를 배워야 미적분을 배울 수 있고, 이 미적분을 배워야 고급 수학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데, 중간 과정을 생략이 됐는데 이 학생이 고급 수학이라든지 이 좀 끝판왕의 과목들을 이해 못한다라고 대학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학교과에서 물리학 1이 있고, 뭐 화학 1, 생명과학 1이 있는데, 애초에 이런 원과목들 이수하지 않고 2과목을 이수해버리면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는 이 친구는 그냥 뭔가 좀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2과목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았겠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보고 계시는 고1, 고2 학생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나의 선택 과목적인 부분을 위계에 맞춰서 좀 선택해주는 게 좀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고3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마이너스를 갖고 그래도 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과목들에 있어서 점수가 정말 월등히 높다라고 하면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커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모든 이 위계를 다 밟은 그런 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평가 자체가 고평가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동국대학교 가이드북은 정말 재밌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게 되면 이제 그 학과의 교수님들과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자, 먼저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 성적과 세특이 나와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을 평가하다 보면 당연히 학업 성취가 우수한 학생들이 눈에 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견해가 달라지는 게, 교수님들은 전공 교과목을 꼭 이수하지 않았어도 뭐 다른 걸 잘하거나 다른 뭐 비교과적인 부분에서 잘한다라고 하면 좀 평가적인 부분에서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입학사정관은 저희는 애초에 수학이 필요한 전공이라고 하면 기하라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런 위계에 따른 학습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이 자료뿐만 아니라 지금 발표한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선택 과목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는 선택 과목이 지금 그 전공에 맞춰서 잘 맞춰진 학생들을 고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들도 선택 과목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국대학교는 저 이쌤의 주관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하면 다른 학교들보다도 더 이런 선택 과목의 방향성 자체를, 그리고 잘 선택했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또 재밌는 것들이, 경영학과에서 추구하는 사실 인재들은 뭐 사회성도 있고, 그리고 뭔가 되게 협업 능력도 있고, 그리고 리더십도 되게 있는 친구들을 선발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서류에 침착하고 말수가 적고 뭐 이런 것들은 경영학과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취적이고 리더십 있고 좀 더 이제 사람들이랑 뭔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공학 계열이라든지 뭔가 연구를 하는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은 리더십이라든지 사회성도 되게 필요하기는 한데, 뭐 프로젝트에서 기획이라든지 홍보적인 부분보다는 실험이나 탐구적인 부분을 강조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학생들이 그 전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공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인재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 부분과 맞춰서 학교 활동이라든지 그런 서류에 대한 작성을 좀 전략적으로 맞출 수 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국대학교에서도 이제 Q&A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수상 경력이 올해부터 이제 한 학기당 한 개씩 진행이 되는데 동국대학교는 여러 가지 뭐 다양성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나의 장점을 보여주는 정도의 수상으로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치화되어 있는 이제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성평가하냐고 하는데 제가 앞부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원점수, 평균, 편차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개인의 점수 수준도 당연히 파악이 될 것이고 평균과 편차 등을 통해서 친구들 사이의 학생 수준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 사이의 학생 수준이 뭐냐면 그 학교 수준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등급에 연연해서 지원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선택교과는 어떻게 정해야 되나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그 수강 이유에 대한 타당성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올해 동국대학교 면접에서는 학생들 선택 과목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 선택했니? 이거에 대해서 넌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경험했니? 이걸 선택했을 때 우리 전공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니?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치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책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진로 방향성에 맞춰서 어떻게 연계를 시킬지를 생각하면서 그 독서의 그 내용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제목 가지고 어떻게 내용을 강조해요? 제목 간의 그 연계성을 파악해보면 이 학생이 왜 이러한 분야의 책들을 읽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은 독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 간의 연계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소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자소서 1번과 2번은 공통문항으로 진행이 돼 있고 3번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되게 뭐 어렵지 않은 자소서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크게 특색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동국대학교에서는 자소서 1번 같은 경우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통해서 교과 성적 향상 사례보다는 이제 학생이 학업 역량을 성장시킨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내 활동 같은 경우는 단순한 활동 내용 결과 나열보다는 학생이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성장한 과정이라든지 깨달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 2번 같은 경우는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처한 상황 속,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대한 이유라든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라고 있는데 협업 능력에 대한 소통 능력을 어필해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진로 방향성이 전 명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진로 방향성에 맞춰서 사실 그 학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원 동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원자의 뭐 교과목을 선택한 과정이라든지 또는 교과 학습을 위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움과 뭐 진로에 대한 구체화 과정들을 나타내 주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이제 두드림 전형의 입시 결과 커트라인을 좀 보실 텐데 이건 단순 평균 등급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일반고 학생뿐만 아니라 비평준화 지역의 상위권 학생들도 동국대학교 충분히 가고 또 이제 뭐 자사라인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을 하기 때문에 등급이 되게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저마다 이제 학생들의 그런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표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거기서 나타나는 원점수가 정말 중요하겠고 평균 편차적인 부분들까지 고려가 돼서 사실 이 등급컷만 보고 지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좀 말씀드릴 텐데 정말 동국대학교에서 이 학교장 추천 인재 뭐 만들어 놓으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꼼수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 반영이 60%나 되네? 야, 이게 정량 평가가 되면 아무래도 좀 우리 학교는 등급이 나오기 어려운 학교니까 학교장 추천 받아봤자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이제부터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인재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류 평가가 40%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가 실질 반영률이 78%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영 교과를 보게 되면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사회, 영어, 한국사가 들어가고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석차 등급의 상위 10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까지 학생들의 과목 중에 잘한 것들 10과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반영 등급별
점수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 1등급을 10점이라고 줬을 때 4등급이 9.9점입니다. 그리고 5등급이 9.0점인데 실제로 교과가 60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등급 산출할 때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10과목을 선발해서 그것도 등급이 당연히 높은 과목 10과목이겠죠. 자, 그랬을 때 등급이 이렇게 10과목이 쭉 형성이 되면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반영 교과목으로 나눠주고 다시 10으로 나눠준 다음에 600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과목이 10과목의 1등급이라고 한다면 600점입니다. 자, 근데 모든 과목이 4등급이라고 했을 때 594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6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이 6점은 서류 평가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올 1등급 받은 학생이 600점인데 사실 올 1등급 받은 학생이 학교장 추천으로 동국대를 지원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폼은 제가 봤을 때 뭐 1등급 후반부터 시작해서 뭐 4등급까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등급 간의 이 점수 차는 정말 작다라는 거. 그러면 자신 있게 내가 뭐 자사라인의 학생이더라도 내가 등급적인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여기 한번 넣어봐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자신 있게 넣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5등급부터는 이제 점수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서류 평가로 충분히 고평가를 받아도 아무래도 이제 높은 등급에 가지고 있는 학생들보다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서류 평가적인 부분에서도 기초학업 역량이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수학 역량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자, 이 부분들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서류 평가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드렸죠. 원점수 평균 편차를 분석해서 학생들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교과에서 한번 평가가 되고 서류 평가에서도 한 번이 더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교과 평가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40%의 영향력이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서류 평가적인 부분은 제가 앞에서 두드림 전형 설명했을 때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등급 커트라인도 학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과 다르게 이제 전형 방법이 바뀌었죠. 서류 종합 100%에서 이번에는 교과 60에서 종합 이제 40%, 서류 40%가 반영이 되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류 40%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서류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장 추천 인재는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고교별 추천 인원이 이제 7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동국대보다 좀 더 입시 결과 자체가 높은 학교들도 학교장 추천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 학교장 추천을 받는 학생들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서류 자체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넣어봐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서류 자체에는 원점수 평균 편차에 대한 그런 성적 방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특목고인데 등급 자체가 아무래도 이 5등급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학교장 추천보다는 두드림으로 넣으시는 게 그런 친구들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은 그냥 논술 잘 보시면 됩니다. 이 논술이 거의 100%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랬을 때 수능 최저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반영 교과를 좀 보게 되면 선생님 교과 20%잖아요. 아까 학교장 추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4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 4점은 논술에서 충분히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고, 또 출결적인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출결에서 그렇게 점수를 많이 깎아먹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 우리 제발, 제가 이렇게 논술 잘 봐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발생됩니다. 뭐 지금 동국대학교는 뭐 발표하진 않았지만 뭐 동국대학교 비슷한 레벨의 학교에서는 실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이 3명 중에 1명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66% 정도만 수능 최저를 좀 이렇게 맞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실질 경쟁률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논술 준비와 수능 꼭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출제 방식은 여러분들이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논술 가이드북을 보게 되면 충분히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 이제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영어 지문 출제하지 않으며 교과 과정 내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문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부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학 기본 개념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뭐 논술을 따로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가이드북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쌤과 2022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